구수한 빵 냄새가 느껴지십니까? 홈베이킹 빵빵 교실의 이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병호입니다. 네, 김현경님. 왜 우연히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대형 제과점 앞을 지나갈 때 마침 거기서 갓 구운 빵을 내놓는 그 시간이 되면요. 빵 냄새가 정말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향기로운 빵 냄새가 많이 유혹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가족들에게 빵 냄새로 유혹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홈베이킹 빵빵 교실에서 여러분 가정이 더욱 아늑하고 향기로운 빵 냄새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가족과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있는 빵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요. 그리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바로 함께 만들어 볼 빵이 트위스트인데요. 트위스트 하니까요. 막 이렇게 네. 베베 꼬아진 그런 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이중 팔자로도 모양을 만들고요. 네. 그리고 팔자로도 모양을 만들고 네. 꽈배기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달팽이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밤과자빵 있었죠. 지지난 네. 시간인가요? 네네네. 그때 만들었을 때 단과자였는데 네. 이 트위스트 빵은 어떻습니까? 네, 단과자 맞습니다. 단과자 빵이죠. 같은 단과자빵. 지금부터 트위스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먼저 보실까요? 트위스트 빵에는요, 강력분, 물, 이스트, 이스트푸드, 소금, 설탕, 쇼트닝, 탈지분유, 달걀이 들어간답니다. 네, 오늘 만들어 볼 종목은 바로 트위스트 빵인데요. 트위스트 빵은 스트레이트법을 이용하나 보죠? 네,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모든 빵들이 다 똑같거든요. 다 네. 스트레이트법을 사용합니다. 네, 네. 단과자 종류 중에서 스트레이트법을 이용한 바로 트위스트 빵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믹싱볼을 올리시고 상당히 크죠. 부담이 되는 건데요. 네, 자, 스트레이트법.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넣고 믹싱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자, 가루 종류요. 네, 가루를 강력분, 네, 강력. 강력분을 이용하고, 그리고 네, 이스트, 네, 푸드, 이스트 푸드 분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설탕, 소금. 근데 탈제분유가 들어갔어요. 네네. 제가 제빵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분유, 탈지 분유를 사용하거든요. 네. 전지 분유 같은 경우 산패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거의 다 산패, 네. 탈지 분유를 사용합니다. 지방 성분은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되죠. 예. 그래서 전부 다 탈지 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 그 다음은요, 들어갔거든요. 계란 넣을까요? 그 다음에 계란하고 물 이거 계란물을? 같이 합해서 넣어주시고요. 네. 자, 이스트를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섞은 물을 그냥 자. 바로 부으면 되죠? 그렇죠. 스트레이트법 지금 붓겠습니다. 예. 믹싱할 때 가서 부어도 되고요. 자, 그렇죠. 모든 이제는 식빵, 이따가 들어가는 시험 거죠? 품목에서 사용하는 뭐 식빵, 단과자 모든 빵 종류가 전부 다 스트레이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유지를 자. 지은 전 재료를 믹싱볼에 한번 예. 돌려보겠습니다. 자, 가보죠. 저희가 미리 발효를 시켜놓은 제품이 있죠? 반죽이? 네네네. 예. 아까 반죽을 30분 전에 발효시켜 놓은 게 있죠. 예, 그걸 이용해서 그러면 제품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위스트 빵을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근데 발효 또- 상태. 와, 네. 역시, 많이 부풀어졌죠. 그러네요. 3분의 2 정도로 가득 찼어요. 네, 위에 비닐을 벗겨 넣어주시고요. 예. 역시, 발효가 잘 됐을 때는요, 어떤 느낌인가요? 반죽이. 상당히 부드럽죠. 그리고 부드럽고. 뭐 1차 발효점을 체크하는 것은 예. 자, 이걸 이렇게 살짝 당겨 보시면은 섬유질 구조, 거미줄 같은 건 섬유질 구조가 보이죠. 예. 네, 이렇게 살짝 보면은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예. 이 반죽을 손으로 살짝 만졌을 때 네. 탄산가스가 많이 잡힙니다.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예. 그죠? 이렇게. 자, 팬은 좀 밀가루가 좀 묻어 있는데요. 예. 자, 너무 많이 만지시면 안 되죠. 그냥 그대로 살짝, 됐습니다. 나오세요. 그대로 이렇게 넣으셔서, 자, 원하는 그람수, 네. 뭐 60g을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해도 되나요? 그죠. 좀- 시험 때는 어때요? 시험 때는 60g이죠. 60g. 네. 60g에 맞춰서 자, 저희가 이렇게 잘라내시고, 네. 해주시고. 몇 개나 만들어 볼까요? 12개요. 아, 한 샷. 12개를 만들어야 돼요? 시험 목적이요?
대개 이제 한 철판 내지 두 철판, 그럼 12개 내지 24개를 만들려고 해요. 네. 한 철판에 12개 나와요? 네네. 또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4가지 모양 정도 다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좀 적게 하는 것보다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중간 발효를 줘야 돼요. 네. 중간 발효. 네. 칠판에다 해서 중간 발효를 줄까요? 네. 그 중간 발효는 10분. 10분 정도 되면은 처음 부피의 2배 정도 또 부풀어 올라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성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온 정도. 물론 이제 실내 온도가 좀 너무 낮다든가 높을 때는요. 네. 발효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덮어주시고. 예. 자, 10분 뒤에 이제 성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중간 발효가 끝났습니다. 네, 중간 발효가 다 됐죠. 한번 열어볼까요? 네. 오. 자, 중간 발효는 10분 정도 식혀주시면 되고요. 네. 처음 부피의 2배 정도로 부풀어 오르면 되겠습니다. 예, 2배 정도. 네. 자, 중간 발효가 아주 잘 됐죠. 네. 트위스트 모양 만드는 거. 제일 먼저 이제 팔자고기가 있어요. 팔자고기. 네, 팔자 모양 만드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네. 어떻게 살짝 말아요? 자, 이음새가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네. 살짝 이렇게 해서. 아, 그냥? 이렇게, 예. 네. 자, 그래서 네. 밀어펴기를 해주십니다. 네. 네. 두께를 가늘게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얘를 가늘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약 너무 20, 잡아 빼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예, 20cm 정도 길이로 굵기가 균일하게 밀어펴신 다음에. 네. 자, 팔자고기 한번 해볼까요? 팔자고기. 자, 3분의 1을 잡아주시고요. 네, 3분의 1을 잡고. 네, 3분의 1. 이렇게 바닥에 놓고 보게 해줄게요. 네. 자, 여기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서 이렇게 까줍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고 밑에로 해서 이걸 넣어주세요. 아, 그쵸. 정말 꽈지네요. 예, 팔자고기. 메롱 하는 것 같은데요? 꼬리가 너무 길군요. 꼬리가. 네. 이렇게 팬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옆으로 3개. 이쪽이랑. 네. 자, 이제 팔자가 됐는데, 이제 이중팔자라고 있어요. 이중팔자. 이중팔자. 그건 좀 고난도 약간, 같아요. 네,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네. 3분의 1 잡았죠? 앞으로 해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걸. 잠깐만요. 3분의 예. 1이고, 네. 어떻게 하셨나요? 아, 이렇게요? 그죠? 이 반죽이 자꾸 탄력성이 있어갖고요. 시간을 끌면 자꾸 도움을 아, 해요. 그래요. 자, 3분의 1을 잡으셨죠? 네. 네. 뒤로 똑같이 해서 네. 앞으로 넣어줍니다. 앞으로 넣어서. 넣어서 오른쪽으로 빼요. 예.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쪽으로 틀어줘요. 예, 반대로.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넣어주세요. 앞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중팔자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차 성형까지 됐거든요. 네. 이제는 2차 발효 들어가야 돼요. 2차 발효를 해주면 되겠죠. 예. 네, 그러면 2차 발효 해주기 오른쪽으로. 전에 예. 계란물을 좀 칠해주셔야 돼요. 아, 이쁘게. 예쁘게. 네. 이건 나중에 제품이 구워져 나왔을 때 색깔 때문에 칠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쁘게 칠해주면 좋겠죠. 자, 계란도 뭐 흰자, 노른자, 네. 뭐 노른자로만 칠할 수도 있거든요. 노른자에다 약간의 물을 타서 칠해줄 경우는 네.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죠. 야,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팔자, 이중팔자, 달팽이 모양으로 멋지게 성형이 끝났거든요. 네네. 이제는 2차 발효만 남았습니다. 네, 2차 발효를 시켜주면은 예. 끝나겠죠. 그 다음에 굽기를 해주면은. 네. 자, 그러면 발효실로 갈까요? 네, 2차 발효를 시켜보겠습니다. 2차 발효의 조건은요? 네, 온도는 똑같아요. 네. 35도에서 43도. 네. 습도는 85%에서 90% 정도. 네. 네, 그 정도에서 발효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뭐 제품마다 다 다르니까요. 네. 일반적으로 한 2, 30분 정도 시켜주시면 30분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위스트 빵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2차 발효 중입니다. 자, 지금 트위스트 빵이 2차 발효가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많이 네. 부풀었네요. 네,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꺼내볼까요? 예. 꺼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네. 하셨죠? 예. 꺼낸 다음에 와. 자, 잠깐 들어보시고요. 네. 자, 이제 자, 잘 된 처음 것 같아요. 부피보다 상당히 많이 부풀었죠. 그리고 네. 색깔이 우윳빛색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살살 흔들면은 흔들리네요. 살살 흔들리는 상태. 네. 네, 이 상태가 2차 발효점입니다. 네, 이제는 오븐에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오븐에 넣으시면 되죠. 자, 예. 이런 제품처럼 안에 충전물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은요, 네. 위에 온도를 좀 세게, 세게. 밑에 온도를 약하게 해서 약 7분 만에 빨리 구워내는 것이 네. 좀 부드러운 맛, 부드러운 제품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을 때는요? 네, 그렇죠. 그럼 위에는 몇 도죠?
위에는 200도, 위에는 200도, 밑에는 150도. 150도, 네, 200도, 150도. 네. 자, 이렇게 해서 7분 정도에 빨리 구워내면은 완성되겠습니다. 네. 맛있는 트위스트 만들기. 유지, 그러니까 쇼트닝을 제외한 전 재료를 믹싱하고요. 1단계가 되면 쇼트닝을 넣고 완전히 글루텐이 형성되는 최종 단계가 되면 1차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가 다 되면 분해를 해서 중간 발효를 시켰다가 가스 빼기를 해주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형을 해주죠. 그리고 계란치를 해주고 2차 발효가 다 되면 오븐에 구워줍니다. 그러면 맛있는 트위스트 빵이 완성되는 거죠. 트위스트 빵에 이어서 함께 만들어 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것이죠? 네, 남녀노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보루빵입니다. 소보루빵!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먹어왔던 빵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빵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일명 곰보빵이라고도 하는 네, 소보루빵입니다. 맞습니다. 자, 만들기도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보루빵의 재료는요. 먼저 빵 반죽 재료로 강력분, 물, 이스트 푸드, 소금, 마가린, 탈지분유, 계란, 설탕을 준비하시고요. 토핑용 소보루 반죽에 쓰일 중력분, 설탕, 마가린, 땅콩버터, 계란, 물엿, 탈지분유, 베이킹파우더, 소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역시 소보루빵도요. 트위스트빵과 마찬가지로 반죽은 똑같이 하는 거죠? 네, 똑같이 스트레이트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네. 저희가 그래서 같은 반죽을 해서 지금 1차 발효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소보루빵 위에는 토핑이 특이하게 들어가요. 네, 그렇죠. 그 토핑부터 만들어 볼까요? 네, 발효되는 동안에 네. 토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토핑은 전 시간에 여러분이 많이 했던 크림법, 크림법. 네, 제과에서 사용했던 크림법하고 똑같거든요. 네. 자, 크림법으로 토핑을 한번 제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크림법 다시 우선? 한번 기억을 살려서요. 제일 먼저 유지죠. 유지죠? 네, 유지를 네. 넣어갖고, 버터를 넣으시고요. 자, 버터를 이거에서? 넣으시고, 이걸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예. 네, 완전히 풀어주신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설탕, 설탕과 물엿, 물엿. 소금을 넣습니다. 네. 소금을 넣으시고요. 또 살짝 풀어주시고요. 네. 자, 오늘에는, 네. 보면 땅콩버터가 들어가요. 소보루 그러네요. 토핑에는 땅콩버터를 네. 지금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네, 지금 넣어주시고요. 땅콩버터. 네. 자, 자, 이걸 사용해서 분들을 깨끗하게 땅콩버터 넣어주시고. 땅콩버터를 넣으면 좀 고소할 것 같아요. 네, 향이 땅콩 좋죠. 맛이. 예. 네, 그 향이 아주 감미가 몸에도 아주 좋지 좋습니다. 않나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한 덩어리로 어느 정도 크레마가 됐을 때, 네. 그 다음에 계란을 넣어주시거든요. 계란이요. 네. 흰자 노른자 한꺼번에 넣죠? 네, 계란 양은 적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다 넣으셔도 돼요. 아, 한 개만. 한 개에 양이 적게 예. 들어가거든요. 자, 계란이 적게 들어가면 좀 뻑뻑하죠? 네, 반죽 온도가. 상태는 좀 뻑뻑한데 나중에 나왔을 때 유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기 때문에요. 네. 좀 부드러운 야. 그런 토핑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토핑을 만드실 때 주의하실 것이 네. 요 크레마 정도거든요. 네. 과자에서 크레마 할 때는 상당히 많이 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제빵에서는 크레마를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돼요. 설탕 입자가 약간 용해질 정도로 네. 크레마를 너무 많이 시키면 토핑이 상당히 딱딱하게 돼요. 그리고 예. 너무 지른 반죽이 되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렇게 크레마를 식히신 후에 가루를 혼합하기 전에 냉장고 잠깐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20분에 30분 정도 넣어주시면은 네. 이 토핑 크레마 시킨 것이 좀 부드러워지겠죠. 약간 꼬들꼬들. 네네. 꼬들꼬들해졌을 때 가루로 혼합을 하면 가루 양을 적게 사용해도 되거든요. 아, 예. 겨울철에는 그냥 바로 가루 종류 혼합을 해도 돼요. 네. 이게 지금 여름철이니까 휴지를 당연히 시켜야 되겠는데 네. 시간 관계상 그냥 여기서 바로 가루를 혼합을 하겠습니다. 가루는 중력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네. 베이킹 파우더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일종의 이거는 제거를 하는 거네요. 그죠? 네. 다 쏟아서 넣어주시고요. 한꺼번에. 네. 다 넣겠습니다. 아이고. 자, 많네요. 발효되는 동안에 이렇게 가루까지만 위에 혼합을 해주세요. 네. 여기서 완전히 토핑물을 만들으시면은 네. 이미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과 접촉하면서 탄산가스를 방출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발효실에 되어 있는 1차 발효가 끝난 다음에 분할한 후에 그때 이 토핑물을 갖다가 혼합을 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상태까지 해놓고 마무리해놓고서 일단 분할한 다음에 다음 순서를 아,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젓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저었지 말고 이따가.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요 소보루빵은요, 네. 믹싱, 반죽하는 걸 보여드리지 않았거든요. 네. 자, 분할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모든 빵은 다 스트레이트법으로 거의 다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유지를 제외한 전 재료를 네. 미싱볼에 넣고 2분 정도, 네. 1단계까지죠. 픽업 단계까지 네. 미싱을 해주시면 반죽이 한 덩어리로 뭉치거든요. 네. 한 덩어리로 뭉쳤을 때 네. 유지를 집어넣죠. 유지를 그죠? 넣고 유지를 집어넣고서 2단계로. 2단계로 해서 7, 8분 정도 돌려주시면은 네. 예, 자기가 원하는 만큼 글루텐 형성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자, 저울이 어디 갔죠? 저울 좀 저를 해주세요. 드릴까요? 자, 45g으로. 45g, 소보루빵은 45g입니다. 네. 제가 한번 재볼게요. 아우, 정확하네. 46kg, 6kg.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뭐 길어야 한 달? 한 달 정도만 하시면은 충분히 빵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2개, 12개까지 해놓고 네. 자, 비닐을 씌워서 실온에서 중간 발효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발효는 10분 정도를 주면 된다겠죠? 네. 자, 남은 반죽은 또 치워주고요. 네. 이렇게. 자, 중간 발효되는 동안에 아까 좀 전에 만든 토핑 있죠? 예, 토핑이요. 토핑을 이렇게 밀가루를 아직 혼합은 안 해놨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밀가루를 혼합해서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자, 거품기를 사용해서 가볍게. 네. 자, 토핑을 만들 때 가장 주의할 것은요. 반죽이 너무 질거나 너무 될 경우 네. 바로 조치 사항을 취해야 돼요. 너무 질다 그럴 경우에는 덧가루를 좀 더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너무 되다 그랬을 때는 분무기로 좀 물을 뿌려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토핑을 만드실 때 네. 반죽과 반죽끼리 부대끼게 반죽과 반죽이. 예, 이렇게 예, 예. 그렇게 고슬고슬하게.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만약에 네 다섯 가지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볼까요? 하나 뭉칠걸요?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버리면은 이렇게 떡이 돼버려요. 예. 다 뭉쳐버려요. 한 세 가지만. 예.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이 반죽이 딱 잡았을 때 놓으면은 덩어리가 되는. 아, 그 정도. 예, 그리고 살짝 이렇게 부시면은 부서질 수 있는 상태. 네. 딱 뭉쳐갖고 풀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지른 거죠.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 예, 이렇게 해서 잘하시네요. 충분히 발효 종류가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요. 네. 네. 물을 갖다가 넣어주시고. 뭐 계란을 입히는 게 아닌가 보죠? 네, 계란을 해줘도 상관없는데요. 네. 계란 같은 경우는 오븐에 들어가서 이제 익잖아요. 네. 그럼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 그냥.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물? 물을 갖다 이렇게 칠해주시고, 자, 물을 골고루 잘 칠해주셔야 됩니다. 아, 자, 한 번 찍을 양, 약 30g 정도를 이렇게 펴주세요. 예. 자, 한번 볼까요? 저울로 안 안 달았어도 해도 돼요? 돼요. 예, 자, 요 정도. 30g이라면서요. 예, 요 정도. 네. 예, 이 정도. 예, 이 정도. 네. 자, 물을 칠해주신 것을 위에다가 딱 그대로 엎어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위에 토핑을 살짝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왼손을 갖다 올려놔주시고 손가락을 벌리면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그리고 살짝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서 꼭 눌러주시면은 토핑이 좀 붙겠죠. 네. 밑에 물기가 좀 있었나요? 늘어붙었거든요. 네. 자, 이것을 오른손에 옮겨서 자, 철판을 놔주시고 이제 2차 발효로 들어가야 되죠? 성형한 이렇게 다음에. 놔주시고 살짝 눌러주시고요. 아, 자, 이 밑에 좀 물기가 있었나 봐요. 밑에 물기가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소보루가 어떻게 얹혀야지 좋은 건데요? 일단 제가 한 거는 별론가요? 잘하셨어요. 빵 반죽이 보이지 않으면 돼요. 아, 빵 반죽이 보이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골고루 토핑이 되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소보루에 토핑을 모두 얹었고요. 이제 2차 발효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습도가 어느 정도 1차 발효보다 높고 온도도 좀 높습니다. 네. 35도에서 약 43도의 온도에 습도는 85에서 90% 정도 습도되는 발효실에 네. 발효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키죠? 시간은? 시간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인데 시간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상태로 확인하시는 것이 반죽을 흔들었을 때 살랑살랑 흔들릴 정도 네. 그 정도 발효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바로 꺼내서 오븐에 구우면 되죠? 그죠? 자, 이제 소보루빵의 2차 발효가 거의 된 것 같거든요? 네, 한번 확인해보죠. 네, 한번 꺼내볼게요. 좀 전에 했던 트위스트에 비해서 발효를 90% 정도만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예. 와. 오븐에 들어가서 오븐 스프링을 좀 많이 받습니다. 자, 2차 발효가 잘 된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살짝 흔들면 살짝 흔들리죠. 아, 그죠? 반죽이 흔들리네요, 네, 정말. 흔들릴 정도로 예. 발효가 잘 됐습니다. 자, 이제 오븐에 넣어보죠. 네. 오븐의 온도는요? 자, 밑에가 150도 정도, 위에가 190도 정도. 150, 190도 정도. 네, 시간은 약 12분 정도 구워주면 다 끝나겠습니다. 네.
고소한 맛의 소보루빵 만들기. 마가린을 제외한 전 재료를 혼합해서 1단계까지 믹싱을 하고요. 마가린을 넣고 최종 단계까지 믹싱한 후에 1차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토핑용 소보루 반죽을 만드는데요. 설탕, 마가린, 땅콩버터, 물엿, 소금을 넣고 크림 상태로 만든 후 계란을 조금씩 넣으면서 혼합하는 거죠. 완전히 크림 상태가 되면 중력분과 탈지분유,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가볍게 섞어주고요. 1차 발효가 다 된 반죽은 분할을 해서 중간 발효를 시켰다가 가스 빼기를 한 후에 토핑을 묻혀주지요. 그리고 2차 발효가 완료된 후 오븐에 넣고 구워내면 소보루빵이 완성됩니다. 네, 오늘은요, 일명 공모빵이라고도 불리우는 소보루빵,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모양의 트위스트빵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소보루빵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 빵 반죽이 보이질 않아야 돼요. 이렇게. 네. 토핑이 완벽하게 덮고 있어야 되고요. 토핑은 좀 가뭄에 논이 갈라진 것처럼 네. 균형 있게 좀 잘 갈라져야 돼요. 짝짝짝. 그리고 밑면을 봤을 때 네. 밑면이 이제 구멍이 뚫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뚫리지 않고 밑에도 아주 색깔이 아주 좋게. 요거는 그리고 약간 완벽하게. 구멍이 뚫렸는데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양호하죠. 네. 이번에는 트위스트빵 함께 볼까요?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예, 예. 노릇노릇하게. 네, 이것은 이제 모양 위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네. 자, 이렇게 이중팔자 이렇게 선생님 만들어주시고, 이중팔자. 네, 이중팔자, 이거는 그래서 그냥 팔자. 네. 네, 이런 모양. 빵이 너무 딱딱한 것도 안 좋지만, 이거는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드실래요? 찢어볼까요, 여러분? 김 무럭무럭 나는데 뜨거워. 와, 빵은 뜨거울 때 드실 때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맛을 낼 수 있죠. 그래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저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요. 커피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겠죠? 네, 쫄깃쫄깃한데요? 어린이들은 우유랑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빵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 한번 짚어봐야겠죠? 자, 푸드 엑스파일입니다. 소보루빵은요, 부푼 모양이 균형 있어야 하고요. 소보루 토핑이 골고루 묻어있고 두께도 알맞아야겠죠. 겉은 밝은 갈색, 속결은 밝고 연한 노란빛을 띠고 부드러운 조직이어야 한답니다. 트위스트 빵은 찌그러짐 없이 알맞은 부피와 모양이어야 하겠고요. 선형된 모양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부드럽고 고운 색이어야 하고요. 기공과 조직이 부드러워야 한답니다. 네, 모든 요리에는요, 사람의 정성이 더 들어가야지 그 맛을 더한다고 합니다. 제빵에도 역시 보통의 정성, 그 무언가를 뛰어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빵을 특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빵은요, 차게 드시는 것보다는 데워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맛있고요. 네. 커피라든가 우유랑 같이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저희가 도전을 해볼까요? 네, 모카빵하고 건포도 식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카빵도 참 맛있던데. 자, 다음 너무 시간도 맛있어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